어릴 때부터 교실 벽이나 교과서를 통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세계지도. 요새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세계지도의 대부분이 왜곡이 심한 메르카토르 지도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왜곡이 심하다는 건 많이 알려졌어도 그 대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메르카토르 지도와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최신 지도를 비교해보고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고대 중세 나라들의 이를 적용하면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그대로 옮긴 게 지도인데 그 지도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3D 구체인 반면 우리가 각종 매체에서 접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지도는 2D이고 3D를 2D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하며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에 따라 왜곡도가 달라집니다. 즉,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왜곡 중에서 어떤 정보를 살리고 어떤 정보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메르카토르 도법은 1569년에 벨기에의 메르카토르가 만든 등각 투영법입니다. 이 지도는 좁은 지역에서의 각도와 지형을 잘 보여주고 항해에서 중요한 방위 감각이 유지되지만 고緯도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나 거리가 과장되어 보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항해용으로 유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대항해 시대, 제국시대의 표준 지도로 굳어졌습니다. 거기다 직사각형 프레임에 깔끔하게 들어가서 교육 출판에서 쓰기도 편리했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웹지도가 생길 때에도 로딩과 확대 축소에 유리했기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계 지도는 대부분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은 이제 항해를 위한 지도가 아닌 정확한 비교로 사실을 알기 위한 지도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새로운 지도가 바로 2021년에 프린스턴, 드렉셀 대학의 연구팀이 만든 겉 골드버그 밴더베이 지도입니다. 너무 기니까 GGV 지도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GGV 지도는 각각 별도의 원형 디스크에 북반구와 남반구를 극방위 등거리 투영으로 그려 6가지 왜곡 지수를 모두 최소화한 최신 투영법으로 특히 거리, 면적 측면에서 혁신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가지 왜곡 지수를 계산해보면 GGV는 평면 지도 중 가장 낮은 점수인 0.88점으로 거리 왜곡이 거의 없는 반면 메르카토르는 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요새는 구글어스처럼 3D 지구도 어플이나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D 지구는 구의 물리적 특성상 시야에 한계가 있어 한눈에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여러 교육, 출판 매체가 아직까지 2D 평면인 책과 종이이기에 2D 지도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도 뭔가 지구평평설 지도랑 비슷해 보이는데 연관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명확하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구평면설 지도는 지구 자체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지도로 남반구로 갈수록 거리와 면적이 엄청나게 왜곡되고 가장자리는 얼음벽으로 막혀 있어 GGV와는 완전히 다른 지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 나라들의 영토를 두 지도에 각각 찍어보고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메르카토르 지도와 GGV 지도가 연동되게 만들었습니다. 시연을 해보면 한쪽 지도에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변환되어 반대편 지도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에 표시되는 게 확인됩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사례인 그린란드부터 보면 메르카토르 지도에선 아프리카 대륙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GGV 지도로 보면 그린란드가 아프리카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동아시아, 러시아의 크기도 기존 지도에서는 유럽과 러시아가 상당히 과장되었고 적도와 가까운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아 대륙, 동남아시아는 기존 지도에서는 그 크기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GV 지도를 더 작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메르카토르 지도보다 면적이 작아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메르카토르 지도와 GGV 모두 저위도로 갈수록 왜곡이 감소하며 이론상 적도에선 왜곡률이 0이기에 두 지도의 면적을 비교할 때는 적도를 기준으로 크기를 맞춰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중세 나라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역사학자들은 메르카토르 지도가 고대 제국의 규모를 오판하게 만들고 유럽 중심의 역사관을 심게 만들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7에서 8세기의 이슬람 제국 영토를 굉장히 축소시켰는데 기존 지도에서는 로마 제국과 우마이야 왕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가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르카토르 지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과장되기에 북부 초원과 북방 영토에 대한 과장된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고대 스키타이와 흉노 제국입니다. 둘 다 초원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압도하는 영역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부위로 보면 한반도 중남부가 기존 지도보다 동서방향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레만도 실제 형태는 기존보다 납작하고 산동반도와 요동반도가 실제로는 훨씬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전성기 때 영토, 고구려의 전성기 때 영토, 신라의 전성기 때 영토 또한 기존 지도와 다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보다 북쪽에 있기에 메르카토르 지도에서는 북쪽 영역이 위도에 따라 약 1.5배에서 2배 정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었던 부여와 발해도 북쪽 영역이 과장되어 있고 요나라와 금나라 같은 북방 국가들도 메르카토르에서 그 크기가 과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메르카토르 지도는 이제 구시대적인 쓸모없는 지도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지도의 목적이 이동을 위한 방위 경로 파악 용도인지 면적거리 비교 용도인지 구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메르카토르 지도는 역사와 지정학 이해용으로는 치명적인 왜곡을 줍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에서는 북쪽이 넓고 강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실제 지지부위 지도로 보면 오히려 남쪽과 북쪽은 균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영법이 바뀐다고 나라의 실제 면적이 달라지진 않지만 큰 나라가 곧 강한 나라와 같은 직관적인 연상을 떠올릴 때 왜곡된 지도가 그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영토를 말할 때 사실 싸움의 절반은 증거가 아니라 지도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도는 사실이 아닌 변환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희생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왜곡 없이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